행정의 대가, 당신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잠잘 시간이나 제대로 있었을까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무엇이 중요한지. 한초에 있던 세 인재가 있었죠. 한초 삼거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장량, 한신, 그리고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방 곁에서 한나라의 살림을 아주 살뜰하게 챙긴 대표적인 행정참모 누구일까요? 바로 소아입니다. 자, 소아는요, 유방의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근데 소아는 당시에 이제 아전들을 전부 총괄하는 줄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요. 워낙 행정을 잘해요. 성적이 1등이라서 진나라 어사가 줄이었던 소아를 추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행정 능력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소아는 건달 시절에 유방하고 만나게 됐는데요. 유방이 이제 그야말로 먹고 놀던 시절부터 꾸준하게 도움을 줬습니다. 둘이 왜 가까워졌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소아는 아마 자유분방했던 유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사람을 보는 눈으로 볼 때 유방이 앞으로 저런 정도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또 실제로는 행정을 하는 데서도 유방이 도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방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꼬이게 되니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처리를 부탁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해줬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유방은 청부업자 이렇게 되는 셈이죠. 그러다가 유방이 정장이 됐잖아요. 유방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다가 유방 아래에서 확실하게 이 자리를 꿰차게 되죠. 어떻게 꿰차냐고요? 유방이 함양을 점령했을 때 일이죠. 모든 사람들이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왔으니 아마 눈들이 돌았을 겁니다. 아주 화려한 도시 함양에 도착했을 때 그들 눈에 들어왔던 게 뭘까요? 내가 먼저 가장 값비싼 금은 보화를 얻겠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겠죠. 모두들 함양에 들어가자마자 궁궐에 있는 창고로 달려가는데 소아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진나라 승상부와 어사부에 있는 중요한 문서들을 전부 모아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문서들을 도대체 뭐에 쓰느냐? 바로 이 문서들이 통치의 기본 자료들이죠. 전체 중국의 지리뿐만 아니라 요새지가 어디에 있고 어디는 인구가 얼마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품들은 뭐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해야지만 나중에 통치라고 하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을 싸그리 모아갔던 겁니다. 아마 저 같더라도 금은보화부터 먼저 털러 갔을 텐데 소아는 절대 안 그런 거죠.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영화 대사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 이걸로 볼 때도 소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눈앞에 펼쳐지는 뭔가 미래에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파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질을 아는 사람이 소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방은 공로를 인정해서 승상에 임명을 하게 되죠. 결국 나중에 삼진을 평정할 때도 소아만은 총나라에 남아서 그 지역을 안정시키면서 세금도 거두고 종묘나 사직 또는 궁궐 통치를 위한 기구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소아가 맡아서 했던 일이죠. 아마 당시에 잠잘 시간이나 제대로 있었을까요? 그뿐 아니라 유방이 사고뭉치 아니에요. 전투에서 맨날 이기나요? 아니요, 맨날 깨지죠. 우리가 깨졌습니다. 병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보낼 수 있는 사람들 추려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갑니까? 갈 때 먹어야죠. 자야죠. 입어야죠. 무기도 갖춰야죠. 자, 이거 누가 해줘요? 소아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는 유방의 신임을 한 몸에 받죠. 이렇게 유방이 믿고 맡겼던 당신밖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나의 믿음 소하라고 해서 그렇게 100% 믿었을까요? 유방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이 그런 쪽의 잔머리가 보통 잔머리가 아니죠. 유방은 열심히 전투하는 도중에 소아한테 사신을 여러 차례 보내는 거죠. 왜 오셨어요? 라고 소아가 물어보겠죠? 유방께서
우리 승상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치하하려고 인사드리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화 밑에 있던 빈객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지금 의심하는 중이다. 그러니 당신의 아들들 그리고 일가 친척 이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뽑아서 다 내보내라. 소화가 옳다구나. 아니 실제로 이 수십 명이 나가서 전투를 한다고 도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코딱지만큼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이 뜻이 뭔가요? 제가 반란 안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보내는 인질입니다. 이건 나는 모든 충심을 다해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중하냐면 중요한 일은 꼭 유방한테 물어보고 허락을 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인자의 길입니다. 한고조 5년 드디어 전쟁이 끝냈습니다.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게 됐는데 이제는 통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그야말로 세상 시끄럽습니다. 왜? 유방 밑에 참여했던 모든 장수들이 제가 공이 큰데요? 제가 공이 큰데요? 저한테 뭐 해주실 건데요? 라고 유방한테 다 달려가서 묻겠죠. 서로 간에 공로를 두고 막 싸움이 벌어지는데 자그마치 1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유방은 누구를 1등으로 올릴까? 아마 고민 좀 했을 겁니다. 생각하다가 역시 그래도 소화가 최고야. 찬후라고 하는 제후로 봉을 하고 가장 많은 시급을 내려줍니다. 서열 1위 자리를 줬습니다. 공신들 그냥 있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폐하, 저희들이 갑옷 입고 창칼을 들고 이 전투에 나간 게 무려 100여 회. 그런데 누구는 뒤에서 편안하게 후방에서 밥 먹고 보급 조금 했던 소화가 왜 1등입니까? 자존심 싸움이에요, 이거는. 유방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알제? 사냥 한번 가봤나? 사냥개들이 왈왈왈 저거 물어! 그러면 줄을 탁 풀고 우르르 달려가지. 그때 이 사냥개가 너희들이고 바로 줄을 놓는 사냥꾼이 소화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유방이 또 하나의 논리를 대죠. 나와서 싸워봤자 너희들 집에서 두세 명 정도 동원해서 싸웠는데 소화 봐봐. 자기 아들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해서 수십 명이 전투에 참여했잖아. 그중에 몇 명 죽었는 줄 알아? 뭐 일부는 좀 수긍도 했겠죠. 그런데 자기들 중에 최고였던 조참이 이렇게 밀리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참이 사실 소화하고 그리고 유방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조참은 자그마치 70여 군데나 몸에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말이죠. 바로 저 뱅성 전투에서 제가 장에 찔렸던 상처입니다. 여기는 말이죠. 바로 무슨 전투에서 화살에 맞았던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대신 악천추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폐하, 조참이 공을 세우긴 했지만 이건 전투에서만 있는 일시적인 공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항우하고 무려 5년 동안이나 전쟁을 벌였는데 군사도 그 사이에 수많이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몸만 도망가는 일도 많았는데 소화는 그때마다 관중에서 군대도 보내줬고 또 군량이 떨어지면 열심히 조달했는데 한 번도 실패가 없었습니다. 조참이 100명 있어도 소화 한 명의 공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 논쟁은 뒤에선 투덜댔겠지만 소화를 최고 자리에 임명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소화가 사실 행정만 잘했으면 아마 그렇게 이름들을 못 날렸을 겁니다. 처세를 굉장히 잘해요. 유방이 황제 자리에 오르고 나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각지에서 반란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고조 11년에 진이라고 하는 이게 고조가 굉장히 신뢰했던 인물인데 진이가 반기를 들었고요. 진이하고 내통하고 있던 한신마저 반란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소아가 계책을 내서 한신을 죽이는데 큰 공로를 세웠죠. 이것 때문에 삼국의 지위에 오른 것뿐만 아니라 시급 5천호, 500명의 군대와 이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1명, 도의라고 얘기하죠. 그 호위를 하게 됩니다. 처세술에 능했던 소아가 했던 일이 뭐냐? 유방한테 받았던 시급 이런 거 다 바치고 저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유방이 알았어, 마음에 들었어, 역시 소아야. 유방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도 상국으로 이제 황제를 계속 보필을 하는데, 나이도 이제 많으니 2년쯤 지난 다음에 드디어 큰 병에 걸리게 되죠. 해제가 직접 문병으로 오게 됩니다. 후임으로 누구를 임명하면 좋겠습니까? 뜻밖의 사람을 추천해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이 공로를 두고 1등이냐 2등이냐를 다퉜던 조참. 둘은 같은 고향 출신의 라이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참을 추천을 합니다. 이게 소아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충성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 같으면 저의 라이벌을 임명하라는 얘기는 안 했을 텐데, 소아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도 조참이 그 정도 그릇은 된다. 비록 나의 라이벌이지만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은 눌러야 된다. 이게 소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소아의 후손들이 죄를 지어서 제후의 지위를 잃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천자들이 매번 후손을 찾아내서 다시 임명해주고 할 정도로 공로를 인정했었습니다. 후손들한테 남겨준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밥과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외진 곳에 살아. 집을 지을 때도 담장을 치지 말라. 그래서 검소하게 살아라. 이러면 가문이 끝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긴 사람이 바로 소아입니다.